네, 이재명 대표의 어떤 입장까지 좀 들어봤습니다. 앞서 이제 김지현 의원님 어떤 말씀 여쭙던 중에 현장 소식 들어왔는데요. 김 의원님 말씀 이어서 해주시죠. 뭐 어쨌든 정치권에 있었던 한 사람으로서 또 지금 국민의힘 소속의 일원으로서 국민들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서는 정말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탄핵 절차를 거치면서 많은 국민들께서 또 걱정도 많으시고 또 힘들어하신 점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이런 탄핵이 계속되면서 국민이 직접 선출한 민주적 정당성이 있는 대통령을 파면하는 일, 그리고 이것이 헌정 중단을 이어오고 이것이 또 민주주의의 근본을 훼손하는 일이라는 그런 걱정스러운 분들도 많이 계시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오늘의 이 혼란이 새로운 질서를 다시 만들어가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저뿐 아니리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광장에 지금 모여서 아직까지 귀가하지 못하는 많은 분들,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아쉬운 마음, 걱정스러운 마음도 헤아려 가면서 또 국민의힘은 국민 여러분들의 뜻을 받드는데 노력을 해야 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재명 대표의 입장 그리고 한덕수 권한대행의 입장 그리고 앞서 이제 끝난 직후에 이제 대통령 대리인단 측의 입장까지 전해드렸습니다. 아직까지 이제 윤석열 대통령 측의 이제 직접적인 입장은 나오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요. 알려지면 바로 저희가 보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권영세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는 조금 전 입장을 냈어요. 폭력과 어떤 극단적인 행동은 안 된다라며 이 헌재의 판단은 이제 종국적인 결과다라는 얘기를 그 표현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단심제로 한 번에 끝나기 때문에 더 이상 승복하지 않을 방법이 없다라는 얘기로 보입니다. 전주혜 의원님, 향후에도 어떤 이 오늘의 헌재 판단을 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국민들 사이에서 어떤 논쟁의 여지는 좀 있어 보이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이제 우려스러운 것이 이제 오늘 결정에 대해서 좀 승복하지 못하고 또 어떤 그런 뭐 폭력 사태 네. 뭐 이런 것이 이제 나타나지 않을까 굉장히 좀 우려가 되는데요. 이제 좀 그런 면에서 정치권에서 국민들로 하여금 이런 그 갈등과 또 분열을 좀 치유할 수 있는 그런 적극적인 행보를 좀 보여주셨으면 합니다. 아무래도 이제 그 여러 가지 각하에 대한 주장을 많이 했었죠. 그 계엄 이번 그 헌재 탄핵 소추 과정에 이르는 여러 가지 이제 부적법 주장을 했습니다만 이제 헌법재판소가 이제 그것을 모두 다 받아들이진 않았습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내란죄를 이제 천회한 것이 소추 사유 변경은 아니다. 좀 그 부분은 조금 납득하기가 좀 어려운 것 아니가 싶습니다. 그래서 결정문을 또 봐야 되겠습니다만 민주당에서 사실 이 비상계엄의 위헌 위법성만을 지적한 것이 아니라 이제 비상계엄 이후에 나왔던 것이 바로 이것이 내란이다. 이렇게 내란 프레임으로 공격을 했었죠.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이 또 헌법재판소에 도착한 탄핵 소추문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적시되어 있는데 좀 이것을 내란죄 철회한 것이 좀 변경 사유가 아니다라는 것은 좀 그것은 저는 좀 납득하기가 어렵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한 그 절차적으로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그런 그 수사 중인 사건의 좀 기록성부를 어디까지 허용을 할지 그리고 또 형사소송법에 규정되어 있는 사실 전문 법칙을 굉장히 완화해서 이번에도 아마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전문 법칙을 원칙적으로 좀 적용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런 그 8대 0의 이제 결과에 비추어 보면 사실 재판 기간이 굉장히 짧았다는 그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어떤 그 피소추인의 방어권이 충분히 보장되지 않았다는 이러한 점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도 뒤돌아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제 이러한 뭐 대통령 탄핵 뭐 이런 것이 사실 없어야 되겠죠. 그런 면에서 정말 정치권 그리고 또 대통령의 서로 대화 타협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차원에서 지금 민주당이 최상목 부총리에 대해서는 이미 탄핵안을 지금 국회 보고를 한 상황입니다. 네. 그리고 또 뭐 한덕수 총리
이제 권한대행 역할을 하셔야 될 분에 대해서 또 탄핵 카드를 만지작거린다 이러한 지금 이야기가 어제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국정 안정 그리고 또 통합을 위해서 이런 좀 다른 목적, 권한 정지의 목적을 위한 그런 탄핵은 절대로 허용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런 면에서 이런 오늘 그 결과에 대한 민주당의 좀 후속 조치, 예를 들어서 뭐 최상목 부총리의 탄핵안에 대해서는 철회를 한달지 이런 것이 따를 때 좀 국민들로서는 좀 정치권이 좀 통합을 하려고 노력하는구나 하는 그러한 어느 정도의 안도감을 좀 가질 수 있다는 점에서 민주당의 또 전형적인 저는 태도 또 변화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 박소연님 이제 60일 내에 그 조기 대선을 치르게 돼 있지 않습니까? 법적으로. 그렇습니다. 예. 60일 내면 오늘이 지금 4월 4일이니까 2달 정도군요. 예. 그러면 2월 3, 4일 내에는 이제 조기 대선을 치러지게 되는데 굉장히 이제 시간이 이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런 점이 굉장히 좀 걱정이 되는 부분이죠. 그러나 어쨌든 대한민국의 법률, 헌법이 정한 내용은 대통령의 권리 시에 60일 이내에 선거를 치러야 된다고 규정이 돼 있기 때문에 이 60일 안에 지금 우리가 함께 걱정하고 있는 이 국민의 분열도 치유하면서 또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나아가기 위한 동력도 만들어내면서 또 전 세계의 대한민국 민주주의 회복력을 보임으로써 신뢰를 회복해 나가고 뭐 이러한 어떤 많은 일들을 60일 내에 해야 된다는 것이 굉장히 좀 어려운 일이겠다는 걱정도 듭니다. 네. 그러나 우리는 이보다 더 많은 위기들을 극복해 온 그런 경험이 있는 현명한 위대한 국민입니다. 6.25 전쟁도 극복했고 그 이후에 허리띠를 졸라매고 정말 산업화를 이루면서 원조받던 나라에서 원조를 주는 세계 유일한 국가가 되는 위대한 산업화의 여정도 우리 국민의 힘으로 해왔지 않습니까? 그러면서도 또 민주화의 위대한 여정도 함께해서 산업화와 민주화를 함께 이룬 그런 나라라고 하는 칭송을 받고 있는 것이고요. 그런 측면에서 또 경제적으로도 IMF 같은 그런 위기도 겪었지만 금모으기 같은 국민의 헌신과 지혜를 통해서 극복을 해왔어요. 그렇다면 지금 60일 내에 우리가 해야 할 이 많은 과제들이 비록 어려워 보이지만 이 위대한 민주주의 국가를 이룬 대한민국 국민이면 못할 일이 없다. 다만 함께 지금 걱정하시는 대로 그런 국민이 통합하고 새로운 동력을 만들어낼 수 있도록 정치권이 어떻게 대화와 타협으로 지금 문영배 헌재 소장이 이 결정문에서 언급했던 그런 어떤 내용들, 그 관용과 또 절제, 뭐 인내, 뭐 이런 용어도 쓴 것 같습니다만 이런 어떤 사회 통합의 사회 공동체를 이뤄가는데 어떻게 지혜를 모아갈 것이냐라고 하는 정치권의 솔선수범, 뭐 이런 것들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나 한 가지 덧붙이고 싶은 것은 청산하지 않은 역사가 얼마나 오랫동안 해악을 끼치는지 우리는 잘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이런 어떤 국민적 아픔을 통해서 대통령 파면이라는 아픔을 통해서 이제 과거 다 묻고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냥 앞으로만 가자. 이래서는 또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최소한 관용이지만 그러나 중대한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사항이 있으면 그 문제는 정확하게 짚고 국민적 또 합의를 통해서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는 정확히 짚고 넘어가는 것도 반드시 해야 할 일 중에 하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재명 대표가 이야기했던 위대한 국민이 위대한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을 되찾아 주셨다는 데 대한 국민께 대한 존중과 감사를 바탕으로 이러한 불행한 사태를 만든 정치권에 소속된 모든 사람들이 여야를 떠나서 서로 책임을 미루지 말고 모두 우리 책임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책임 의식을 가지고 앵커께서 지적하신 이 짧은 60일의 대선 기간 중에 어떤 대한민국을 만들 것인가 한마음으로 국민과 손을 잡고 나아가야 되는 그러한 선택을 해야 될 것이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 상당히 어떤 불행한 역사가 되풀이됐다라는 측면도 부인할 수는 없어 보입니다.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 국민이 부여한 이 대통령의 어떤 권한과 임기를 끝내 다 채우지 못하고 결국은 그때도 탄핵이 인용되면서 파면이 되면서 굉장히 급하게 이 조기 대선이 치러져서 지난 문재인 정권이 출범을 했고 인수위도 없이 사실은 지난 정부가 출범하다 보니 여러 이제 설익은 정책들이 이어져서
국민 사이에 상당히 논란이 있었고 결국은 정권을 재창출하지 못하고 이게 윤석열 정권으로 이제 이어졌는데 또다시 이제 윤석열 정권이 임기를 다 채우지 못하고 파면이 됨으로써 또 급하게 조기 대선을 우리 국민들은 맞이하게 됐습니다. 상당히 어떤 불운한 역사가 아주 짧게 반복이 됐다라는 측면인데 이 역사가 한 번은 비극으로 한 번은 희극으로 되풀이된다라는 말이 있지만 이 한국 민주주의에 있어서 조기 대선 국면을 두 번 맞이한다라는 것이 김재현 의원님 굉장히 좋은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뿐만 아니고 이 보수 진영에서 세운 대통령이 연이어 그 탄핵으로 파면되는 이 현장에 있으니 사실 마음이 굉장히 무겁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또 국민 여러분들께서는 얼마나 또 실망을 하실까 그런 생각을 하면 더더욱이 깊은 자괴감을 느끼는데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또 많은 국민들이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한 것이 지금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를 대통령으로 만들어 주기 위한 것이 아님은 또 잘 알고 있을 겁니다. 그만큼 민주당도 이런 승리에 도취되어서 또 국민들의 마음을 어루만지지 않고 승자 행세를 하고 또 새로운 지금까지 해오던 줄탄핵 또 더 나아가서 입법 독재의 행태를 계속 반복한다면 역시 국민들은 또 다른 심판을 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왕에 윤석열 대통령 이 탄핵의 이 장면을 맞이했으니 이 장면에서 새로운 질서를 만들고 새로운 민주공화국을 만드는데 국민들께서 또 많은 지혜를 발휘하리라고 생각하고요. 우리나라 국민들이 집단지성을 발휘해서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가는 데는 함께 참여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치권에서 탄핵을 발의하고 소추하고 그렇게 해서 탄핵이 되고 나면 승자가 되고 그렇게 해서 정권을 뺏어가는 것이 승리하는 것처럼 보여지는 것, 이것이 오히려 국민들에게는 또 큰 다른 생각을 갖게 만드는, 민심이 떠나게 만드는 요소라는 것을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이 우리 대한민국의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가는 출발점이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네. 자, 대통령실 그 외부에 걸려있던 봉황기가 내려갔다라는 현장 취재 내용도 저희가 속보로 전해드리겠습니다.